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이면서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마스터 우병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건강관리비법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책 본문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평생건강관리비법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지 탄생 배경과 또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평생건강관리하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치유하고 몸을 리빌딩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생건강관리비법에서 본 창시자의 치유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이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을 하려면은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해야 하는지 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본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탄생 배경과 필연성 6가지 치유 원리와 개념입니다. 6가지 치유 원리와 개념으로 2가지 이상 치유 방법을 융합하고 결합, 실행하는 아주 독특한 자연치유 비법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공해로 인하여 비만, 제2형 당뇨, 고혈압, 심장혈증, 그리고 각종 암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다한 일과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 환경, 음주 등으로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과로의 누적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서 주기적 습관적으로 감기 몸살을 앓는 사람들조차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들을 의사나 병원 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막연히 믿고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인 양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게는 이런 질병이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질병들은 의사나 병원, 약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은 임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약은 남용 그 폐해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질병들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예방하며 나아가 평생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질병 치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의 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 건강관리 체제를 갖추어서 질병 없이 인생을 즐기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 각종 질병 치유의 방향과 적용하고자 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유하는 방향, 식습관 혁신. 식습관 혁신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구별해내는 능력과 건강한 음식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의사라든지 식습관 혁신이 건강에 중요하다 하는데 식습관 혁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식습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알거나 적어도 건강한 음식을 구별해내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알아내는 것도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해독, 면역 체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몸속의 방해 요소인 독소를 빼내야 한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혹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별 효과 없습니다. 우선 몸속에 있는 빼내야 합니다. 셀영양요법, 우리 인체 전체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나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정상세포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영양성분을 세포에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셀영양요법의 논리적인, 소위 이론적인 핵심 문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영양요법은 우리 인체 전체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나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정상세포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영양성분을 세포에 공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 환우들, 즉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셀영양요법을 지금 현재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셀영양요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요법, 여기서 운동요법이라는 것은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만든 12가지 운동요법을 드리는 겁니다. 신체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체 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행동이다. 그 다음 술치유법, 민간요법 등 위 크게 분류한 6가지 방법 중 식습관 혁신의 바탕 위에 5가지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 융합, 응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하여 치유하고 우리 몸에 다른 제2의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건강관리 체제를 하게 된다는 매우 독특하고 합리적인 이론을 실제 환우에게 현재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적잖게 놀라운 치유 효과를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그냥 1분도 진찰 안 합니다. 한 30초 정도 하면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의사가 환자인데 물어보고 그냥 찍찍찍 해서 처방전 해가 내주면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질병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 치유 방법을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치유 방법을 기본으로 식습관 혁신, 신체 해독, 셀 영양요법, 운동요법, 12가지 운동요법, 그 다음에 술 치유법, 민간요법, 이 6가지 중에 식습관 혁신은 기본이고요. 적어도 5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고 융합해서 적용함으로써 질병을 원천적으로 치유하는 형태로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질병 그냥 적당히 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평생건강관리 비법 실천 행동을 통하여 신체가 얼마나 젊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신체적 변화 2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시한 평생건강관리 비법의 지속적인 실천 수행의 결과로 지금은 젊은 시력이 더 좋아져서 양쪽 눈의 시력이 1.5, 2.0으로 아주 좋습니다. 나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창시한 평생건강관리 비법 실천 수행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시력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은 한 톨도 먹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현대의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애초부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나의 정력도 20대 초반 나이 때보다 더 센 상태입니다. 내가 2008년 개발한 성기능 회복 7주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체험적 연구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0대보다 정력 더 셉니다. 믿기 힘들 겁니다. 이 2가지 실질적인 예만 보더라도 나는 신체 나이가 30년 이상 더 젊어져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건 개념입니다. 첫 번째, 내 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둘째, 음식을 알아야 된다.
식습관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식습관을 혁신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강한 음식을 만들 줄 알거나 적어도 음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 없이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못합니다. 생활환경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생활환경을. 그럼 평생건강관리비법 특강 또 평생건강관리비법 책은 어떤 사람들이 수강 대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미래에 어떤 큰 병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은 예방적 차원에서 영원히 병원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약 한 톨 안 먹고도 힘차고 활기차게 120살까지 짱짱하게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이 두 번째, 현재 자기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님들께서 유전적 결함의 원인 질병으로 조기 사망한 전력 때문에 머지않아 그들 그 유전병이 도래될지도 모른다고 걱정되는 사람으로서, 즉 유전적 결함인 유전자 다양성을 미리 자연치유법으로 제압, 예방함으로써 유전적 소인으로 인한 질병 발현의 불안과 우려를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 예, 고혈압, 비만, 제2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암, 이 거의 다 유전적인 영향을 한 70% 받습니다. 그 다음 한 30%가 환경적인,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한 100%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고혈압, 비만, 제2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암 등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속하게 벗어나고픈 사람과 만성피로증후군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대사증후군 등 이런 질병으로부터 시원하게 벗어나고 싶은 사람, 각종 이런저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반드시 습득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현재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여 습관적 음주뿐만이 아니라 과음이 잦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로부터 잔소리 내지 경계 대상이 되어 이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면서 술을 보약처럼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 중인 사람. 즉 술을 제대로 즐기려면 술을 보약처럼 마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평생건강관리 비법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건강관리 비법 습득 체험 실제센터 20년 젊어지는 카페에서 앞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습득하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현재 특별한 질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평생 병원 약하고는 영원히 담을 쌓고도 120살까지 짱짱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쉽게 말씀드려서 별로 아픈 데는 없지만 더 짱짱한 몸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평생건강관리 비법 습득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생건강관리 비법 책을 통해서 중요한 것만 좀 짚어드리고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평생건강법 이 표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앞에 여기 이제 자세는 이 요가의 독수리 자세. 이게 뇌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 동영상 시범은
평생건강관리비법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평생건강관리비법 그 네이버 TV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직접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가입하고 직접 보시면 됩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하게 되면은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질병을 자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개운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 약하고는 영원히 담을 쌓은 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허황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2008년도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창시한 그때 이후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008년이니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감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으면 암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평생건강관리비법 2부 특강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제목 차례 저자 소개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프로필 저서 그 다음에 큰 입은 프롤로그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방법과 실천 결과 평생건강관리비법 탄생 배경과 6가지 치유 개념 그 다음에 큰 3번에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알고리즘 A.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B. 무인도 여행 쭉 한번 하고 돌돔의 영양학적 가치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큰 4번에 건강한 밥상 만들기와 식습관 혁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관리의 첫 번째는 식습관 혁신입니다. 식습관 혁신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만들 줄 알거나 건강한 음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밥입니다. 밥. 주식이라고 그러죠. 밥입니다. 그래서 밥은 뭘로 합니까? 주로 쌀로 하지 않습니까? 쌀이 과연 어떤 영양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쌀이 어떤 기능 이걸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1. 쌀의 기능적 분류 2. 건강한 식단의 이해 3. 콩, 칼슘의 중요성과 역할 4. 고등어, 셀레늄의 중요성과 역할 5. 식사의 종류 6. 식습관 혁신의 정의 7. 건강에 좋은 식사법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팁, 첫 번째 팁, 비만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 비만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가지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비만을 해결하는 6가지 방법. 지금 현재 비만 상태라면 이 6가지 해결 방법 하나를 선택해서 비만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5번, 노화 저지로 20년 전략. 노화, 늙는 걸 저지하고 늙는 것을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할 수 있습니다. 노화 저지가 바로 역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2.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3. 섹스를 즐겨라. 4.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 여기에 12가지 운동요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12가지 운동요법 중 새벽 야외 운동 코스 사진 쭉 직접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운동요법 동영상 시범과 해설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책에서는 소위 종이, 페이퍼 책에서는 동영상을 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건강관리 비법 TV 채널, 네이버의 TV 채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직접 시청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평지걷기 운동요법, 가파른 산 오르기, 기체조, 상체 비틀기 운동요법, 발바닥 치기 운동요법, 외다리 제자리 걷기 운동요법, 뇌운동요법에 대한 이해, 축약, 호흡운동, 수림기공, 역평판, 잇몸 일으키기, 가파른 산길 뛰어내리기, 팔굽혀펴기 운동, 페이스 요가.
이렇게 12가지 운동요법입니다. 이 운동요법을 저는 매일 새벽 합니다.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뇌운동요법을 실행하면 자기 몸 어디가 아픈지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운동 안 하면 사망한다고, 이거는 영국의 소위 캠브리지 대학에서 통계낸 자료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보약처럼 즐겨라. 5. 6. 피로는 24시간 내에 풀어라. 피로의 누적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냥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눈 비비고 세수하고 출근하기 바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질병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되는 분들 질병 안 달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6. 피로는 24시간 내에 풀어라. 7. 영양보충제 활용. 8. 감기 몸살을 예방하라. 그 다음에 큰 6번 평생건강관리비법 특강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방법과 20년 젊어지는 방법. 그리고 부침의 자연치유 건강장수 프로그램 탄생 배경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속에 자연치유 멘토메를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도 차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필 중에서 뭐 좀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2020년 1월 9일 날 마르키즈 후즈 후 탑 사유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저 혼자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서 이것도 뭐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저서를 차례대로 소개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2번 프롤로그입니다. 이거는 꼭 읽어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방법과 실천 결과. 일반인 누구나 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로부터 평생건강관리비법 특강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한번 듣고 창시자의 평생건강관리비법 TV 채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창시자가 직접 특강 메모 노트로 쓴 평생건강관리비법 교재를 보면서 10회 이상 반복해서 시청한다면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한 사람이라면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나아가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쓴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을 대여섯 번 읽어보고 이 사람이 평소 행동하는 생활습관대로 따라 3, 4년 정도 더 밀도 있게 꾸준히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20년 젊어지는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현재 평생건강관리비법 실천 행동을 통하여 신체가 얼마나 젊어져 있는지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신체적 변화 2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시력이 1.5, 2.0, 그 다음에 정력은 20대, 시원찮은 20대 아닙니다. 짱짱한 20대입니다. 그래서 제 건강 나이는 지금 28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탄생 배경과 6가지 치유 개념, 평생건강관리비법 탄생 배경과 필연성 6가지 자연치유 원리와 개념. 이거는 본문을 하기 전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알고리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A.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가장 급하고 절실한 첫 번째 행위가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거라고요? 밥이라고요? 먹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호흡기관인 코를 통해서 주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호흡입니다. 즉 호흡 운동입니다. 여러분, 서울같이 공기가 별로 좋지 않는 도시에서 방 안 공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바깥 공기가 좋을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 적게는 5배 내지 6배, 많게는 수십 배, 심지어는 100배 이상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깥 공기가 순환하고 있고 실내 공기는 늘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서 바깥 공기와 실내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영상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다들 평소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기는 우리 일반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공기를 선택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섬이나 산속, 숲속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인된 믿을 만한 음이온 발생 공기 정화기를 실내에 설치하는 산속에서 사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음이온 사용했는 경험담, 이거는 평생건강관리비법 특강에서 해드릴 겁니다. 기체교환과 호흡과정. 이 기체교환과 호흡과정,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 인체가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우리 인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호흡은 인간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급하고 절실한 행위가 여러분께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 본창시자가 개발한 뇌운동요법이 이 뇌운동 효과는 물론 우리 몸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균형 잡아주는 게 둘째로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절실하고 급한 게 뭐겠습니까? 세 번째가 바로 물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 이제 음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밥만 먹으면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마지막입니다. 생존의 기본 원칙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생건강관리비법 특강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인도 여행 돌학적 가치 분석, 이 무인도를 한번 휙 돌고 돌돔의 영양학적 가치 분석을 합니다. 돌돔회, 이 직접 제가 낚은 겁니다. 홍도에서요. 이 설명과 더불어 돌돔의 영양학적 가치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큰 4번에 건강한 밥상 만들기와 식습관 혁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한 밥상 만들기와 식습관 혁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살의 기능적 분류, 백미, 바람미, 흑향미, 현미, 정미, 농미의 각각 특징을 여기 적어놨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기능적인 사진입니다. 자, 살의 속살, 이 살의 영양분포도인데요. 한번 요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아, 살룬. 우리가 먹는 백미에는 살룬이 없습니다. 백미는 대체적으로 11분도 내지 12분도, 13분도 살이기 때문에 살룬이 완전히 다 깎여 나갑니다. 배아 살룬에 살 영양분의 6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배젓 살 영양분의 5%밖에 함유 안 되어 있습니다. 호분층, 살겨, 살 영양분 29%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효소, 미네랄,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피, 종피, 이거 왕겨, 이건 벼 껍질이죠. 벼의 껍질인데 이것을 벗긴 것을 현미라고 합니다. 현미는 도정을 전혀 하지 않고 말하자면 벼 껍질만 벗겼기 때문에 현미는 영양분이 높은 겁니다. 이것을 상세히 알면은 살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무슨 살이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의 영양학적 가치와 칼로리 계산도 본문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에 의해 백미에
백미에 현미 플러스 잡곡을 약 15% 내외로 혼합한 밥입니다. 잡곡은 20년 젊어지는 비법 1권 5장,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말해주고 내가 먹은 음식은 3대까지 간다. 잡곡편에 현황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식 반찬은 뭐 대략 기본적으로 야채와 그 다음에 생선, 미나리, 부추, 양배추, 울금 등의 효능에 대해서는 20년 젊어지는 비법 1권 10장, 독소를 없애야 오래 살 수 있다 편에 해독 작용이 있는 야채류 편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밥에 먹는 그 식단입니다. 이건 2013년 7월 21일이고요. 이걸 평생건강관리비법 책에도 나와 있지만 특강에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콩 칼슘의 중요성과 역할. 칼슘이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가. 고등어 셀레늄의 중요성과 역할. 고등어 영양 분석 셀레늄의 중요성과 역할. 셀레늄이란 무엇인가? 어떤 음식에 셀레늄이 들어있는가?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어떤 사람들이 셀레늄을 보충해야 하는가? 5번째, 식사의 종류. 식사의 종류는 정식, 간식, 과식, 폭식, 뭐 야식 이렇게 했는데, 간식은 뭐 적당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절대로 폭식과 과식과 야식은 하지 마십시오. 요즘 종편 채널에 무슨 먹방 채널 어쩌고 하는데 그 전 미친놈들입니다. 우리 인체는 저녁 8시 이후에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갈증이 나면 물 마시는 거 이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마라. 곧 야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과식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이것이 소화 과정에서 대량의 가스, 활성산소가 발생해가지고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소위 그 소화기관이라든지 우리 내분비계통의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과식, 폭식, 야식이 말입니다. 식습관 혁신의 정의, 건강한 밥상으로 만들어진 식단을 각자 개인에게 알맞는 양의 식사를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창시자가 식사하는 것을 그대로 해놨는데 이거는 특강 때 다 풀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인체 24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인체 24시 희한하게, 그래서 뭡니까? 1년은 12달로 돼 있고 하루 24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 24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내 몸 관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는 딴 거 해봤자 다 지엽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음식물 섭취는 반드시 인체 24시 메커니즘에 자연스럽게 부합될 수 있도록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평생건강관리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식사법, 다양한 음식물을 먹어라. 밀을 줄이거나 없애라. 채소를 먹어라. 다양한 색깔의 음식물을 먹어라. 갓 짜낸 채소 주스를 마셔라. 커피 대신 차를 마셔라.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코올을 너무 멀리 하지 마라. 즉 술을 보약처럼 마시라. 술 그래 좋아하는 끊으라고 한다고 끊어집니까?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보약처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자주 먹어라. 건강에 좋지 않는 스낵은 피하라. 사전에 계획을 세우라. 보충제를 복용하라. 건강기능식품은 현대인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건강 영양분 다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명심하라. 설탕은 도처에 깔려있다. 설탕 요놈이 오중 비만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
여기에 대한 건 팁으로 이제 그 다음 비만을 해결하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강한 음식으로 식습관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 있고, 운동으로 비결할 수 있고, 또 식습관 혁신 운동요법 결합해서 할 수 있고, 식습관 혁신 운동요법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보충제로 조금 써주면은 이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 건강기능식품만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해서 살을 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 바보짓입니다. 반드시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평생건강관리비법 특강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해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거 예를 들어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이 많이 겪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정의랄까. 그 다음 큰 5번 노화저지로 20년 젊어지기 전략. 이거는 이론 해놓은 게 아닙니다. 특강 1-2 노화저지로 20년 젊어지기 전략이 실천 전략입니다. 본 전략은 그 음식으로 식습관을 혁신하는 바탕 위에서 생활습관을 자기 자신의 몸에 잘 맞는 방향으로 혁신하여 생활로 정착시키면서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개발한 12가지 운동요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평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래요. 실천 전략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스트레스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섹스를 즐겨라. 한국 사람은 섹스 이야기하면 뭐 뻘쭘한데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섹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4.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알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두 가지 운동요법 새벽 야외 운동 코스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겨울에 사랑눈이 왔을 때 지금 요 강서 가로공원 요 이제 한 대여섯 가지 운동하는 궁산 송림숲입니다. 이게 소왕루 정자이고 이게 궁산 꼭대기 올라가는 이 궁산 정상입니다. 여기는 군사적 요충지로 신중동국 여지 성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행주산성하고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림기공 하는 실제 장면입니다. 이 역평판 잇몸 일으키기 하는 운동, 일종의 운동 시설이죠. 그렇게 하면 이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정말 대단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법 하게 되면. 평생건강관리법 네이버 TV 채널 주소가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죠. 이렇게 평생건강관리비법 네이버 TV 채널입니다. 여기에 다 실제 다 들어 있습니다.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TV 채널에도 있는데 아프리카 TV 채널은 종합적으로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먹방이나 그 시닥거리 천년을 봐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죠. 평지 걷기 운동요법 동영상 시범은 평생건강관리비법 TV 채널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평지 걷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파른 산 오르기, 기체조와 상체 비틀기 운동요법, 발바닥 치기 운동요법, 발바닥 치기 운동요법. 나이가 들면은 하체가 부는데 이 하체를 강화하는데 발바닥 치기 운동요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다리 제자리 걷기 운동요법, 외다리 제자리 걷기 운동요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영상 시범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뇌운동요법, 동영상 시범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평생건강. 여기 책에는 해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스톱을 치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뇌운동요법을 하면 고스톱 치는 것보다 1000배는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눈 밝아지는 데도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7번째 호흡운동, 8번째 수림기구, 9번째 역평판 잇몸 일으키기, 10번째 가파른 산길 뛰기, 11번째 팔굽혀펴기 운동, 12번째 페이스 요가. 이렇게 해서 12가지 운동요법. 12가지 운동요법은 책에는 해설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 시범은 평생건강관리비법 네이버 TV 채널에 이어가면 동영상 시범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안 하면 사망한다고 헬스조선 허다민 기자 2015년 1월 18일입니다. 이 실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가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연간 유럽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920만 명 가운데 67만 6천 명은 운동 부족과 관련이, 33만 7천 명은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 방송과 일간 인디펜던트 등이 15일 현지 시간에 보도했다. 울프 에켈런트 교수는 BBC 방송에서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운동 부족 그룹에 있었다며 이는 보통 체중, 과체중, 비만 체중인 사람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